여러분, 전세 월세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매매가 차례입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한정훈의 부동산 썰.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 이런 주제로 한번, 그리고 월세도 오르는데 전세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한번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먼저 그 전에 세미나 공지합니다.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2월 달도 이제 중순을 넘어서네요. 2월 19일 수요일 2시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주제는 초양극화 시장 옥석 가리기 필승 투자법 공개입니다. 자, 올해가 양극화의 원년이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었었죠. 며칠 전에.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양극화는 점점 커져갈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는데, 이 양극화 시장에서는 옥석을 가리는 그런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많이 오를 그런 지역을 투자할 수 있는지 옥석 가리기 투자법을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신성호 실장이 진행을 합니다. 1대1 개인 상담은, 세미나 말고요, 1대1 개인 상담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감정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동산 DJ. 오늘 주제,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이 드디어 44%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월세 비중은 44%, 전세도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월세 거래 비중이 44%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전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월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부동산 시장에 향후에 미칠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전 전세값도 부담, 서울 아파트 임대차 44% 월세, 임대차의 44% 월세, 56%가 아파트 전세라는 거죠. 자, 월세 210만원 올랐어요. 집주인 대출 제기에 팽창하는 월세. 이게 월세가 오른다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월세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전세 사기 여파입니다. 2022년도 전세 사기가 온 지면을 갖다가 떠들썩하게,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죠. 자, 근데 이 전세 사기 여파가 어디에서 나왔죠? 빌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 전세에 대한 그런 어떤 거부감, 기피 현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졌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도 이후에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역전세가 그렇게 불거졌다면, 이제는 전세값이 역전세를 넘어서 올라가고 있으니 2년이 지나면은 전세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나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5%만 올려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써서 이사를 가야 되는 분들은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비용을 부담을 못해서 월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을 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출 규제로 인한 매매 수요 관망세, 이 두 개가 가장 큰 거예요, 위에. 그리고 정치 현황 불안정으로 심리적 압박, 이런 것들은 뭐 요인은 되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전세 사기와 전세값, 이 두 가지가 월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분기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비중, 이 노란 막대가 월세고요, 파란 막대가 전세거든요. 전세가 뭐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이었죠,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 24년도에 지난해 보면은 전세가 56%, 월세가 44%.
24년도 4분기입니다. 이건 24년도 3분기는 40.7%였던 게 44%로 뛰었다. 월세 비중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월세 월세 거래 계약 유형별 비중 해서, 이게, 요, 빨갛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주황색 같이 돼 있는 게 신규 계약이에요. 신규 계약, 아파트 신규 계약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신규 계약은. 그런데, 갱신 계약이 있죠. 갱신 계약. 요게 갱신하는 거거든요. 2년에서 또 2년 갱신하는. 갱신 계약할 때 월세 유형이, 거래 계약 유형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계약할 때는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줄어드는데, 갱신 계약을 할 때는 월세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세가 늘어나는 게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 감소했지만 월세 계약, 특히 갱신 계약, 2년 있다 2년을 갱신할 때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더라. 자, 이유는 올라간 전세값의 문턱을 넘지 못한 수요자들이 신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기존 월세 계약을 연장한 영향이 크다. 왜냐하면 5%만 2년 살고 2년 더 살려면 5%만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4년이 다 끝났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썼어. 그러면 딴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전세도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도 높으니까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활용해서 월세 계약을 연장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아파트 전세가율 지금 보면요. 2005년 1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1%,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54.1%로 점점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상향 추세다.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올해 전세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가가 역전세를 넘어서서 이제는 전세가가 폭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현실이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 추이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2024년 3월부터 11개월째 상승 중이다. 월세 지수 추이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전세 월세가 지금 다 우상향하고 있어요. 전세 월세가. 참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임대차 거래소 월세 비중 확대.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7%를 차지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우리가 보통 빌라라고 부르는 이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죠. 이걸 통째로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칭해서. 이게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월세 비중이 7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지금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비아파트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전월세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이게 뭐예요? 전월세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돼요?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커지죠. 우리 서민들 같은 경우에 월세가 올라가도 문제고 전세가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물론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의 제도고 상당히 좋은 제도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세금은 도로 다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거죠. 2년 살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근데 월세는요, 이게 선진국들은 전세제도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월세만 있기 때문에 이 월세 비중이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은 월세 비중이 자기 월급의 거의 3분의 1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럼 월세 다 내다 보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모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세제도가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전세 월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상당히
이 월세 전세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될 거고요. 그리고 계속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세 월세 수요가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올해가 이 전월세 상승으로 인해서 이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 곧 조만간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또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들어오려고 계속 그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틈을 못 찾았어요. 들어오질 못했어요. 왜? 전세 시장이 활발하게 발달해 있다 보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월세가 가속화가 되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월세 시장으로 되게 되면은 이 월세가 낮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런 한마디로 수익성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온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외국계 기업들이 맥을 못 쳤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하나씩 들어오는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2024년 12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 총 12만 7,111건 중 총 12만 7,111건 중 월세 거래가 6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6만 8,116건, 50%를 넘죠. 상당히 지금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량은 훨씬 더 지금 월세 전환율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해 24년 12월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2.4% 인구의 42.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외국인 투자가 촉진이 되고 있다.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외국 부동산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씩 들어오는 계기가 점점 더 문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이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온다. 여태까지는 못 들어왔다가 그래서 이제 들어온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25년 올해 상반기 지금 1월 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약간 거래가 안 되고 좀 침체한 상황으로 가는 게 지난해 8월 달에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부터였거든요. 그런데 그 대출 규제와 더불어서 뭐 우리나라고 아시다시피 계엄령, 그죠? 그다음에 탄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시끄럽습니다. 사실 시끄럽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불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 올해 시장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비슷하게 올해 시장도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늦어도 3월 달에는 변곡점이 생길 거다. 변곡점이 생긴다는 의미는 꺾이는 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최소한 늦어도 3월이면은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다시 늘어나는 그런 시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매매 시장은 관망세, 전월세 시장 꾸준한 상승 예상. 뭐 이거는 매매 시장도 전월세가 계속 상승하면은 한 3개월 요 정도 시차를 두고 매매 시장도 움직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정치 불안 해소,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공급 부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엮어지면서 상승 국면으로 올해 시장도 들어갈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택시장이 결정적으로 가장 영향 미치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죠. 뭐 금리 변수, 정책 변수,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부동산에 다 미치겠지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수요가 존재하는데 공급이 없는 거, 이게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장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다. 분명히 오른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은 양극화가 커져서 올해 시장은 초양극화로 가는 원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지방시장에 같은 경우 지방시장은 올해도 역시 상당히 어렵다라고 정부에서 획기적인 그런 대책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지방시장은 어렵다. 그래서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 이렇게 양극화를 뛰어넘어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가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전세가 월세 계속 오르게 되면 결국은 매매 수요를 자극을 해서 매매가가 오르게 되는 것은 우리 여태까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금리 인하 이건 하나의 추세라 그랬죠. 언제 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는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금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 장만하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을 처음 사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부동산 처음 사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적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못 사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항상 부동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떨어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물론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는 있었지만 결국은 우상향으로 갔다는 거는 여태까지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플레이션만 계속 겪어왔던 나라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게 바로 실물 자산이잖아요. 지금 경기가 침체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를 많이 사요? 금을 많이 사잖아요. 금. 그렇죠? 그래서 이 실물 자산, 금, 부동산, 이게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 다음에 골동품, 오래된 골동품, 이런 것도 실물 자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하락한다는 거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발, 그 하락론자들의 말을 듣고, 야, 우리 경기가 이렇게 침체하고 지금 시장도 안 좋은데, 무슨 집값이 올라. 최소한 지금보다 30%는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 절대 믿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내 집 장만은 항상 지금 하시는 게, now,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옥석 가리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하느냐가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좌우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곳이든 대충 투자를 하면은 전체 시장이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 올라가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이 오르면 어디에? 서울의 외곽 지역도 같이 시간이 지나서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점점 갭 벌리기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썰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